마켓 무버입니다. 최근 약세장에서도 고배당주들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 하는 증권가 격언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을 계기로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말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배당주들과 관련해서 세제 혜택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인세 축소와 투자자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등이 혜택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의 경우에 올해 이미 지급된 배당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가가 배당 메리트를 이미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배당 후에 나타나는 배당락 효과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도 유의해 보셔야겠죠. 증권가에서는 기업별로 올해 배당 수익률 추정치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로는 한샘이 꼽히고 있습니다. 무려 9.41%의 높은 배당 수익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국제강의 경우에도 9.06% 예상됩니다. 삼성증권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과 NH투자증권과 같은 금융주 역시 7%대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신주 역시 배당주 하면 또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주가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들의 러브콜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신 업종이 전자 업종을 제치고 1년 5개월여 만에 외국인 지분율 1위 업종을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고배당 매력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KT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연초 42%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인 49%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지분율 KT가 49%에 육박하면서 가장 높고 그 뒤로는 SK텔레콤 42%대, LG유플러스가 35%대 지분율 가져가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예상치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내년까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AI 매출, AI 인프라 관련해서 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익 성장과 주주 환원 확대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 통신주입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주목해 보라고 하는데 배당주 관련해서 연말 투자 아이디어 짜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삼성 SDI입니다. 3.3% 넘게 상승세. 오늘 장중한 때도 28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배터리 쪽이 좀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는데 삼성 SDI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좀 시끄럽게 많이들 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노스볼트의 네. 이제 파산 신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유럽 쪽에서 여러 국가들로부터 자금 수요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폭스바겐이라든가 유럽 쪽 기업들에게 BMW도 마찬가지고 지금 배터리를 이제 공급한다는 이제 계약도 하고 엄청난 큰 계약도 하고 했는데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장비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장비를 쓰다가 중국 장비를 쓰다가 갑자기 또 이걸 바꿨어요. 몇 년 전에. 예, 우리나라 장비를 좀 바꿨는데 그런데도 수요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수요를 발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노스볼트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 수요를 제대로 못 맞춰서 기업이 어떤 재무적인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했었고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스볼트 투자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다 현금화해라. 차라리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쪽으로 공략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좀 판단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진짜 현실이 돼버려서 조금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BMW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헝가리에도 지금 현재 공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배터리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외형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 쪽으로는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는 탑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탑티어라고 볼 정도로 상당히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3원계 배터리가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에너지 저장이라든가 모든 게 이게 좋지만 효율성도 좋고 하지만 문제는 발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좀 됐던 부분인데 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배터리라는 거죠. 3원계 배터리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각형 배터리를 좀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삼성 SDI는 각형에 계속 개발을 해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좀 더 지금 좋지 못한 흐름들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가 지금 현재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IRA법 폐지 내용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좋지 못했지만 노스볼트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중국의 CATL이나 BID나 국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고관세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중국도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의 포드라든가 G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각형 배터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삼성 SDI는 지금 현재보다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외형 확대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지금 현재보다 더 높여 나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도 좋지만 삼성 SDI가 좀 더 멀리 상승 탄력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스볼트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좀 수혜를 볼 기업을 찾아봤더니 삼성 SDI가 가장 크지 않을까. 특히나 각형 배터리 쪽에서 조금 더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남선 알루미늄에 약간의 조정 나옵니다. 1% 넘게 하락세 1,38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알루미늄 관련주를 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비철금속 쪽에 이제 보조금을 이제 폐지하는 어떤 그런 기조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좀 메리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최근에 이 건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샤시 그리고 이제 PV 창호를 생산해내고 있고, 특히 이제 다양한 이제 최대 많은 창호를 현재 개발하고 제품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 쪽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시 또 턴어라운드 흑자 기조로 좀 나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범퍼 등 이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부품도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쉐보레에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 KG 모빌리티 신규 차종의 납품 계약도 체결을 하면서 이제 거래처를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사들의 좀 긍정적인 호실적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낙수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2차 전지 쪽이 오늘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듀엘 ENG와 이 바이메탈 버스바를 활용한 2차 전지용 모듈 개발 업무 협약을 최근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 바이메탈 버스바 모듈이 일단 2차 전지의 이 충방전할 때 생기는 이 전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그에 수반되는 열을 빠르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잘만 개발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게 또 이낙연 정치 테마 쪽으로도 좀 엮여 있는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속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만약 계속 불거지게 된다면 또 이제 정치 테마로도 단기적인 또 주가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슈와 또 턴어라운드적인 어떤 그런 재무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에 나서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오늘 이제 정치 테마 이슈로 좀 올라갔던 게 이제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이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39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가격상 거의 이제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670원 정도 구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 참고 삼아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선 알미늄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주가가 7% 가깝게 하락세, 장중에는 65,700원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주가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다들 좀 하락을 했어요. 그죠.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다들 지금 이제 주가 조정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근데 그들과는 좀 약간 현대로템 같은 경우 좀 결이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위산업 쪽 사업도 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철도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 플랜트 관련 사업도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제 뭐 종료 지점이 좀 가까우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나온 내용을 좀 보니까 주말 동안 지금 내년 종전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고, 트럼프 제안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할지를 좀 듣고 종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내용들인데, 아무튼 이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재건 관련 종목들의 오늘도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특히나 뭐 장비 쪽, 건설 장비 쪽의 움직임들, 뭐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아니면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다들 괜찮은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또한 철도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현대로템이 좀 더 주가를 다시 한번 제자리로 좀 돌려놓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같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동조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내려갔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성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1월에 MSCI에 지금 현재 편입이 되었습니다. 현대로템에 편입이 됐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패시브 자금이 이제 들어오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격대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자금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현대로템이 뭐 오늘 크게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 부근 근처에서 거의 6만 원, 6만 원 부근 근처에서는 그래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해서 현대로템을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방위산업 관련이 사업이 잘 돼도 좋은 거고, 아니면 인프라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와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현대로템 꼭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은 동남아 시장, 뭐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여러 국가들에도 지금 이제 철도 사업을 계속해서 입찰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에 대한 이제 철도에 들어가는 MRO 쪽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매출이라든가 수주량을 쌓아 나가고 있는 회사로서 저는 현대로템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좀 단기 조정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좀 매수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어쨌든 간에 6만 원대 이 부분 자체가 괜찮은 가격대이고 앞으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HJ중공업입니다. 오늘 박성실 파트너님은 이 기업을 원래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은? 네. 이미 제가 이제 2,000원대 중반부터 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요? 어느덧 4,600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고 나와 보았고요. 일단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 특수선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군함 제조 능력과 그 특수선 제조 능력이 좀 뛰어난 그런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 토목하고 건설 부분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 조선 부분 쪽에서는 하나오션과 같이 군함을 같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수주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미국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같이 좀 진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이쪽에 이제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또 언론 보도까지 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일단 MRO 관련 기업으로 일단 최근에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건설 부분 수주액이 2조 3천억 정도를 돌파를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50%나 증가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건설 부분도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캐파가 커지면서 동반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대규모 흑자가 나왔고요. 이런 흑자 기조가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상승력이 오늘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잡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때 따라잡으셔야 되는데 3,680원에서 3,200원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재차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5,1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J 중공업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원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